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그 부동산 규제에 밀어붙이는 거여. 여당이 신속한 처리를 예고한 12.16 부동산 조치 후속 법안으로요. 종합부동산세법 세율이 0.1에서 0.8포인트 인상할 거고요.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 공제율을 높여드릴 거고요. 세금 전략기획 1주택 고령자한테는 세금을 덜 내게 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소득세법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하겠다. 그 다음에 주택법 불법 전매 시 청약 제한을 강화하겠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는 임대 등록 시 취득세 재산세 혜택을 축소하겠다.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 특례법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겠다. 홍남기 공개인거 하루 만에 김태년 투기세력 강력 조치, 정부세 인상 등 20대 폐기법안, 22대 국회에서 신속 처리 예고, 집값이 재상승 조짐을 보이자 집권여당이 부동산 규제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꺼낸 지 하루 만에 여당까지 가세해 부동산 규제 압박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최근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는데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단호히 대처하겠다. 정부와 함께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방지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부동산 규제 법안은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원내 대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12.16 주택 안정화 대책에서 5개 법안을 신속히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을 바로잡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양도세 혜택을 실거주 중심으로 제한하고 주택법 개정으로 공정한 청약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법, 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책임성을 높일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의 지지층 결속을 위해서라도 압도적인 의석수를 활용해 부동산 규제 입법을 밀어붙이는 가능성이 높았다며 상임위 구성 등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본격적인 입법 과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21대 국회가 제대로 문을 열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처럼 부동산 규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나선 이유는 초저금리 정책과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다고 했다고 판단 때문이다. 최근 경기 남부 비규제 지역 위주로 강세를 띠던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가 잠잠하던 서울로 옮겨오고 있고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6일 둘째 주 6월 8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이번 주 0.02 상승해 3월 마지막 주 10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결코 후퇴 없다. 슈퍼 여당 나서 시장의 경고. 당청에 따라 부동산 잡기 압박. 김태년 주택 투기 수단 아니다. 잠잠하던 서울 집값마저 뛰자 기선 잡기 구두 경고 쏟아내 요건 지지층 결집 위해서라도 최대한 입법 서두를 가능성 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쏠리는 유동성, 강남 재건축 한달세의 억대 상승 줄이어. 잠실 주공 5단지 전용 82제곱미터 4월 19억 5천에서 6월 22억 6천으로 인천 청라 84제곱미터 9억에서 거래됐던 안산시 아파트 7억 돌파했습니다. 다시 오르는 서울 강남 아파트 잠실 LC 18억에서 20억으로 튀었고요. 2개월 만에요. 음마 17억 4천에서 18억 5천으로 한 1억 정도 튀어 올랐네요. 1억에서 2억 정도 튀어 오른 것 같아요. 유동성 때문에 오르는 것인지 정부 여당의 규제 정책으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가격은 계속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규제 정책을 더 강화할 거예요. 자, 인구 15만 광양 2만 명 청약, 대구 270가구의 모집세 3만 명 청약. 자, 초저금리로 풀린 부동산으로 초저금리로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어요.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인구 15만 명의 지방 도시의 아파트 청약에 2만 명이 몰리는가 하면 서울 집값 3개월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팔겠다는 사람보다 많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유동성의 힘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명 소도시 청약에 2만 명이 몰려 11일 한국감정에 따르면 전날 있었던 전남 광양 센트럴 자이 428가구 모집에 1만 9,741명이 참여했습니다. 광양시 인구가 15만 2천 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과열 양상입니다. 광양시만 왔겠어요? 여수, 순천, 광주 사람들도 갔겠죠. 목포 사람도 갔겠네요. 서울 사람도 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규제 지역이라 계약금을 낸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고 세대지구가 아닌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는 등 청약 요건이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실거주와 투자자가 모두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도 이달 청약을 진행했던 단지에 수만 명이 몰린 것은 여러 나왔습니다. GS건설이 대구에 분양한 대구 용산자이는 270가구 모집에 3만 947명, 신청의 평균 경쟁률이 114대 1 기록했습니다. 부평 SKV 해머루, 경기 화성시 동탄역 해리엇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몰렸고요. 서울 한강 이남 11개구 아파트 5개월 만에 매수자가 더 많아졌고요. 코로나 확산 직전 수준으로 올라갔고요. 금리 낮아지면서 예적금 빠지고 올 들어 가계대출 32조, 작년에 2배가 되졌습니다. 정부는 지금 계속해서 대출을 규제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시세 차익이 난다라고 판단되는 사람 개개인들이 대출을 선택하는 거겠죠. 부동산 공급이 이루어지면 제가 해보니까 어떻게든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대출을 누군가는 하죠. 오피스텔 하나만 분양하더라도요. 1억짜리 오피스텔 분양하면 어떻게 됩니까? 5천이나 6천, 7천 정도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아파트 한 채 분양하면 어떻게든지 대출이 이루어지고요. 아파트가 분양이 많이 되면 될수록 대출에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관리하는 재경부에서 이렇게 관리하겠죠. 금감원이나 이렇게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렇게 전국 통계청 같은 데서 통계를 계속 쭉 뽑아낼 거 아니에요. 아파트가 공급되면 될수록 부동산이 공급이 되면 될수록 다 지렛대 원리로 대출을 끼고 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그 대출 총액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외국 신용사 이런 데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고 부채 관리를 하라고 계속 경고를 보내겠죠. 그거에 대해서 국가도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부채 총액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부채 비율이 얼마나 한국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얼마인가 컨트롤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요 시각도에서 이게 봐야지. 부채 총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것은 봤을 때 부채 총액은 어쩔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파트가 공급되면 계속해서 부동산이 공급되면 계속해서 부채 비율은 늘어납니다. 대출 끼지 않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이상 정부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